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딸과 엄마를 쫓아낸 우즈베키스탄 병원,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 과연 이 모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최근 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모녀의 이야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 중인 한 여성의 딸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완치가 된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의 고향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민까지 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한국 덕분에 살았다는 제목의 이 글은 외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한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벨라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에 4살밖에 안 된 딸과 둘이 생활하고 있어요. 비록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제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이 행복을 다시 뺏어갔습니다. 저희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2021년이었어요. 열심히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딸을 돌봐주던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말 큰 언니라고 생각한 동생의 목소리는 굉장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제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전 침착하고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고 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조카 니키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는데 많이 다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이 한마디를 듣고 곧장 동생과 딸 니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발이 떨리고 무서웠어요.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동생과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지만 침착하게 곧장 병원으로 제 딸 니키를 데려가서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딸의 망막신경이 손상됐다고 했어요. 크게 손상을 당해 전문 병원으로 옮긴 뒤 안과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있는 병원에서는 응급처치만 가능하고 이런 큰 수술은 진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전문 병원을 소개해 줄 테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제 딸은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수술을 하지 못하면 양쪽 눈의 시력을 전부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4살밖에 안 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잘 보호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기에 너무 미안하고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제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어도 되니 딸만큼은 괜찮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응급실이 소개해준 안과 전문 병원으로 갔어요.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는 한쪽 눈만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더니 정밀 검사를 진행한 뒤에는 응급실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당황하고 있었어요. 겨우 4살 된 아이를 수술해야 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수술하지 못할 경우 완전히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상황에 절망스러워서 당장 수술을 진행해 달라고 했고 수술에 들어가기 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부터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 전 검사 결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한다면서 이 수술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현재 병원에서 진행했을 경우에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경험이 별로 없고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을 회피하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병원의 소개를 받고 대학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이고 매우 위험하다며 수술 실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면 진행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4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고민해본다고 이야기한 뒤 다른 병원을 찾고 또 찾았어요. 하지만 수술은 성공 확률이 너무 낮고 위험하다며 거부하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위험하더라도 수술을 해보겠다고 하는 병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딸은 아프다며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 매일 울었습니다. 밥을 안 먹는 것은 당연했고 우린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도 매일 밤 울며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치료해야 한다는 마음이 훨씬 크기에 병원을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라고 해봤자 아는 곳은 저희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계셨고 전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며 돈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다행히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무 문제 없이 대학병원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은 제 상황을 듣고는 별로 놀라지 않더군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좀 나누더니 태연하게 번호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전 다급해 죽겠는데. 걱정은커녕 익숙하다는 듯 여유롭게 안내를 했어요.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고 또 실망했습니다. 이것도 우즈베키스탄과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또 수술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진료를 끝내고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제 차례가 됐어요. 한국인 의사에게 우즈베키스탄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의사는 진단서와 제 딸을 유심히 보더니 진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이런 곳이 다 있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나갔던 의사는 직급이 더 높아 보이는 다른 의사와 함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저에게 중년으로 보이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늦지 않게 병원으로 와서 다행이에요. 3주만 늦어서도 완전히 시력을 잃었을 거예요. 저희 병원은 인공각막 이식 수술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따님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저희에게 맡기신 뒤 마음 편히 계세요. 저희에게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보호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셨습니까?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완치해준다는 말만 들어도 감사한 일인데 저를 위로까지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한국까지 찾아온 제가 대단하다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바로 수술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술을 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당장 수술을 진행하자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의 자신감 있는 눈빛을 보니 저는 믿음이 갔습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은 영어도 잘해서 의사소통이 잘 됐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던 저와 딸에게 한국의 병원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만난 병원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각막 이식 수술이 가능한 곳이라니 다시 태어나도 이런 행운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할아버지를 통해 말로만 듣던 한국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할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기술도 최고 수준인데다 사람들까지 이렇게 따뜻하다니 이곳은 제게 천국이라고 느껴 그렇게 바로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 결과를 기다리며 사실 긴장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 아이와 제가 불안하지 않도록 간호사님과 주위분들 또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따뜻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 4일 만에 시력을 되찾았어요. 뿌옇고 흐리게 보이던 눈이 이제는 사물의 형태와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딸의 진행 상태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치료를 했는데요. 고통스러웠을 아이의 마음까지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병원비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술했을 때보다 절반 이상 저렴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제 딸은 안경을 써야 하긴 하지만 이제 글자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딸은 한국의 음식이 맛있다며 밥도 잘 먹기 시작했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서 현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딸과 저의 인생을 구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작성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으면서도 눈물을 참느라 혼날 만큼 감동적이고 기적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재활치료 꾸준히 잘 받아서 따님의 시력이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딸과 함께 한국에서의 새 출발에 힘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애니 씨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사연을 보면서 한국의 의료기술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최근에는 백내장 수정체를 대체하는 인공수정체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진료가 없어 병원비로 사기당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점점 발전하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오늘도 자랑스러워지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